안녕하세요.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이제 의뢰인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정비소에다가 차를 맡기러 가셨는데, 그때 이전에 어디 벽에 긁은 게 생각나서 그것까지 한 번에 수리하려고 자차 보험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긁었는지, 언제 긁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비소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정비소 직원이 자차 보험이니까 뭐 대강 적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서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보험사에. 그랬더니 이제 고소가 된 사건인데요. 경찰서에서는 이제 사고의 일시와 장소 이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뢰인도 그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해서 이거를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좀 특정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저도 이제 의뢰인과 상담한 끝에 보험사 직원이랑 전화를 하면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보험금 청구서 사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그 보험금 청구서 사본에 기억이 불분명하여 사실과 다를 수 있다 라고 기재된 부분이 명확히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었죠. 이게 굉장히 유리한 증거로 보여서 제가 변호인 의견서나 경찰서에서 구두 변론을 할 때 편취,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도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던 사건입니다. 그 의뢰인이 보험금 청구서에 적었던 그 임의의 장소를 보험사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파손 부위가 절대 이 장소에서는 발생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자차보험 특성상 그냥 나의 책임과 나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파손을 고쳐주는 거잖아요, 자차보험이라는 게. 하나하나 기억 잘 안 날 수도 있죠. 애초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게는. 근데 보험사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 차가 좀 고가의 차량이었거든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을 좀 주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자차보험을 청구하실 때도 사고 장소 사진이나 일시 같은 것들이 휴대폰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받아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역산을 해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한 자료가 있으면 보험사에 청구해서 다시 받아보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보험사에서 일단은 고소를 해보자, 이런 행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소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경위를 다시 파악해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러고 끊으시면 그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셔도 괜찮죠. 네. 본인이 보험 사기를 범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에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괜한 유도신문에 걸리면 괜시리 자백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전화 끊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더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 10건 중에 3, 4건 정도는 말도 안 되는 고소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경찰의 태도가 사실 좀 미온적이거든요. 경찰관들이 크게 검토를 안 하고 검찰에 많이 넘깁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검찰도 그대로 기소를 해서 오히려 판사님께서 어째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냐라는 식으로 무죄 판결을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보험 사기로 고소를 좀 남발하는 성향이 요즘 좀 부쩍 잦습니다. 그런데 많이 억울하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가 거대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절대로 두려움에 떨거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무혐의가 나오거나 무죄 판결이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